자, 이게 이준석이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한번 여기. 어떻게 정리하는 게 제일 부작용 없이 정리합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통합을 위해서 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그에 대한 어떤 그 책무는 이뇨한 혁신위원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지금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도 만나고 또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봐야겠는데요. 다만 저도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최대한 끌어안기 위해서 좀 말씀을 좀 했고 방송에도 자주 뵙죠. 그런데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이 좀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강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입니다. 법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1대 총선 때 난리가 났죠. 뭐 때문에? 위성정당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김의겸이니 그런 잡다부리한 사람들 잡다부리한 거죠. 예, 그런 의겸 흑석도사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 법을 민주당이 없앤다고 했다가 이제는 안 없앨 수도 있어 이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그 47명 중에 제 기억에 17명까지는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됐는데 그 상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개정된 그 공선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역구 표만을 가지고 싸우고 이 47석에 대해서는 또다시 위성정당을 가지고 서로 쟁탈전을 벌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준석이 저렇게 깜짝깜짝 되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 법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나는 나가가지고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서 비례대표로 해서 47석 중에 20석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20석 하면은 교섭단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고 공선법 개정에 집중해야 됩니다. 앞에서 누군가는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우리처럼 싸울 때 뒤에서는 정말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 공선법과 관련해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준석은 저는 나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요. 결국은 이 선거법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준석이는 어차피 이게 본인이 무조건 배치 달아야 된대. 근데 이 배치 다는 게 제일 이제 안 되는 게 국민의힘에서 통합해가지고 노원백이 공천 받아버리면 배치 100%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 노원백에서 100%안 되잖아. 예. 자, 곧 날라가고. 예. 그러면 이제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이게 지금처럼 만약에 연동형, 준연동형, 연동형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비례가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저는 비례 전문으로 그렇죠. 정당을 만들어서 예. 가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1번은 이현주래요. 그 다음에 2번 가지고 유승미하고 싸울 겁니다. 과연 이게 유승미가 2번이냐? 이준석이 2번이냐? 왜? 4번은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 제도라면 비례당으로 가고 거기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비례당 없애려고 정당법을 이렇게 만약에 법을 바꿔버린다. 이럴 때는 대구에 무소속으로 간다. 예를 들어 이제 동구거리나 그 유승민 지역구 있잖아. 예. 이런 데 물려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의 개정을 보면서 비례당을 갈 거냐? 대구에 무소속 할 거냐? 이렇게 저는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지금 댓글도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고름, 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름은 짜내지만 또 거기에 새살이 돋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한 표가 아쉽습니다. 정말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0표, 300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는 못하지만 고춧가루는 충분히 뿌릴 수 있는 게 이준석이라고 사실 우리가 그 법의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깜짝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참 좋은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이러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감정이 욱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좀 더 그럴수록
한번 좀 더 큰 틀 내년 총선을 이기고 그 다음에 내년 정권을 연장하면서 그때의 박근혜 대통령의 신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년 총선 지면은 다 물거품입니다. 앞으로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만약에 내년 총선 지면은 앞으로 10년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정말 전 진짜 애국자라고 봅니다. 지난 추석 전에 안타깝게도 이재명이 영장 기각됐는데 그에 대한 충격을 조금 완화시켜 준 사람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왜냐? 바로 그때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내 이름 팔아가지고 더 이상 친박은 없다. 정치적 의미의 친박은 없다. 내 이름 팔아서 총선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본인의 어떤 역할, 결국 서울 누구보다도 선거의 여왕 아닙니까? 수도권에 승리를 해야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멸콩 TV 보시는 분들 저는 정치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큰 배포를 가지고 야 이리 와 할 수 있는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포를 가지신다고 하면 제가 보기 변호사님이 출마하다 보니까 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삥 돌려서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이뇨한 위원장이 의사 아닙니까? 예. 의사가 이게 고름이로 짜내야 되는지 살이 될지 이것도 구별 못하면 의사 아니잖아요. 근데요 의사가 외과 의사가 아니고 가정의학이야. 아니 가정의학이라도 의대는 의대 의사면 이거는 이준석이는요 살 안 됩니다. 예. 저는 이게 단호하게 고름 짜내듯이 도려내야 되고요. 지금 우리 소탐 대시란 말 있잖아. 자꾸 이게 이준석이가 몇 표 안 되는데 이준석 표만 생각하는데 이준석 때문에 1년표도 있어요. 아 물론 아니 그렇죠. 우리 그럼 어르신들은 전부 다 무조건 국민의힘만 찍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 이준석이를 포용해서 끌리다니면 나의 국민의힘 탈당했다. 이런 어르신도 있어요. 맞습니다. 좀 이게 맞고요. 너무 저는 기존의 보수층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이라도 좀 이게 어차피 이놈이 지가 뛰쳐나간다니까 다행인데 뛰쳐나간다고 하잖아요. 전 나갈 놈이니까 다행인데 저는 이준석한테 끌려가는 것보다는 단호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우리 수도권 출마론 김기현, 조영 이거 한번 마지막 이야기 보시죠. 저는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귀한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각 쓰임이 다 있다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울산에서 3선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4선이죠. 그렇게 하고 울산시장 선거까지 된 사람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울산에 가가지고 울산 선거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역은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험지 출마론이 나오기 전에 선 중진 불출마 선언 후 험지 출마론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하태경 의원이 부산에서 서울로 오게 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만 누군가 한 사람은 두 사람은 내가 먼저 불쏘시개가 되고 내가 먼저 정말 죽겠다 희생하겠다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있는데 내가 먼저 죽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눈치 보여서라도 저도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정말 옥석을 가려가지고 정말 경쟁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내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서 지방에 있다가 갑자기 서울에 오면 서울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사람은 뭡니까? 그분들은 무슨 주머니 속에 공깃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을 키울 생각, 그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국민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넣어주려고 하는 그런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을 통한 자기 희생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있는 분들이 스타라고 하지만 그분들 나름 스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맞는 인물이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6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서울에 온다고 됩니까? 기존의 역사를 봐도 대부분 다 필패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도 이게 그건 동감이고요. 김기현이나 이제 주호영이가 스타라고 하는데 태화강 건너면 김기현 아는 사람 없어요. 금호강 건너면 주호영 아는 사람 없어요. 이분들 서울에 강북 넘어 떨어집니다. 저는 이동보다 단호하게 김기현 대표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불출마 선언하세요. 본인이 불출마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물갈이가 됩니다. 본인이 서울 강북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하는 길만이 유일하게 그 체제가 유지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취재 반발하는 대통령실도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대통령실도 김기현에 대해서는 불출마 희생이 필요하다. 이래 보이거든요. 이래갖고 이제 다음 교육이 되잖아요. 저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을 봐요. 네. 그런데 저도 사실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드는 때에 맞춰서 까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 보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그 당원들의 어떤 목소리 또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는 김기현 대표님도 잘 듣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난나오 지금은 아니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던져버리면 그럼 대안이 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물색을 그 어떤 전체적인 모색을 하고 지금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다음에 혁신위원장에서 이 그런 부분을 혁신위원회에서 정식 물밑 조율을 통한 다음에 정식 안건을 올리면 최고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거기에서 그때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당 대표가 내려놓겠다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김기현 대표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김기현 대표님은 교회 장로님이시고 이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죽어야 산다는, 죽어야 부활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지켜보면서 적어도 지금은 좀 성원해주고 특히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